가 내년 올림픽에서 우길기 사용을 허용했다는 충격적인 소식과 중국의 경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항상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은 너무나 화가 솟구치는 내용인데요. 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020년 도쿄 올림픽은 끊임없는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올림픽 기간 중 우길기 사용을 특별한 제재 없이 허용하겠다고 밝혀서 논란이 발생했는데요. 도쿄 올림픽은 정말 문제가 많죠. 후쿠시마, 도쿄 지역의 방사능 문제, 이거 우리나라와 환경단체 측에서 지속적으로 제3의 기관, 독립적인 기관이 공식적으로 조사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있지만 IOC는 도쿄올림픽위원회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 방사능 수치는 안전하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제공하겠다고 천명을 하였고,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공식 지도에는 엄연히 우리나라 땅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버젓이 표시를 해놨습니다. 시정 요구를 당연히 하고 있지만 철저하게 묵인을 하고 있는 아주 뻔뻔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일본입니다. 이번에는 심지어 올림픽 기간 중 우길기 사용까지 허가를 했는데요. 아주 울화가 치미는 소식이죠. 정말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더 나아가 IOC, 이 정도면 탈탈 털어서 뒷조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사고,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기관이 과연 맞을까요? S방송사, 국내 S방송사가 3일 이 우길기의 사용에 진위에 대해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문의를 하였고,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길기는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막을 이유가 없다. 우길기 자체는 어떠한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으므로 금지 품목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자, 우길기, 메이지 유신 이후로 일본 제국시대에 사용되었던 군기죠. 현재는 일본 자위대의 기입니다. 한국인 그리고 과거 전쟁의 피해를 입은 국가들 국민들에게 있어서 일본의 제국주의, 군국주의를 연상시키는 대표적인 상징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 올림픽의 취지, 올림픽은 어떠한 행사인가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행사 중에 하나죠.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서 전 세계인의 축제이고 화합과 평화의 상징과도 같은 이벤트입니다. 이러한 화합과 평화의 장에서 굳이 과거의 군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우길기의 사용을 허가한다? 너무나 황당한 처사죠. 심지어 올림픽보다 규모는 작지만 아시아에 속한 프로축구 구단들이 참가하는 아시아 축구연맹 AFC 챔피언스 리그가 있죠. 이 AFC에서조차 우길기 사용에 대해서는 허락하지 않고 만약 사용이 됐을 경우는 제재를 하는 입장입니다. 현 시점에서 일본의 국민들 일부는 물론 과거 나치를 상징했던 하켄, 크로이츠와는 달리 이 우길기는 제국주의의 상징물이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올림픽은 엄연히 자국민, 이 자국의 행사가 아니라 전 세계 축제잖아요. 전 세계 축제인 만큼 그것을 보고 제국주의, 과거의 아픈 트라우마를 떠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엄연히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준비위원회 측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까요? 당연히 우길기가 어떠한 상징성,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알 것이고, 일본은 정말 겸허한 태도로 역사를 직시할 필요가 있는 국가입니다. 비판 넘어서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 사안이고요. 물론 다른 서방 국가들은 안타깝게도 크게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일본의 만행을 겪은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국민들은 분명 우길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만큼 연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나 중국의 경우에는 한국보다는 그 정부 차원에서의 부정적인 스탠스가 약한 편입니다. 지난 4월 중국에서 열린 해상 열병식에 우길기를 단 호위함이 들어왔을 때 이를 중국 정부가 묵인한 적이 있었죠. 정부 차원에서 우길기가 해외에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국민들 중에는 우길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겠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고, 따라서 우리나라의 외로운 싸움이 될 가능성은 높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IOC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등의 올림픽 기간 전후 경기장 내에 우길기와 우길기를 활용한 유니폼, 소품, 반입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밝혔고, 외교부 역시 관련 판단 재고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일본 제발 적당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지난 방송에서 중국 외환 보유고에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히 요약을 하면 지금 1달러당 7.1 위안을 뚫고 올라갈 만큼 위안화 약세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미 여러 글로벌 투자 회사들은 7.3, 7.4 위안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8월 한 달에만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4%포인트 가까이 하락해서 25년 만에 최대 낙폭치를 기록하였죠.
중국 정부는 어느 정도의 위안화 약세를 용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의도적인 움직임, 즉 미국의 추가 관세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위안화 약세를 유도한 것으로 우세하게 전망이 되었죠. 그러나 최근 중국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 중국 정부가 환율 방어에 힘쓸 만한 달러 유동성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환율 방어에 지금 에너지를 쏟지 못했다가 이제 주요 논지였습니다.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3조 달러,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중국이 달러가 부족한 것이 무슨 소리냐 반문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에 3분의 1은 미 국채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의 이제 또 많은 부분은 중국 국부펀드 CIC가 해외 자산 투자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단기간의 유동성화, 현금화가 어려운 것들입니다.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달러 표시 채권의 양이 매우 많고 특히 중국 부동산 업체들에게 이 단기적인 채권 상환의 압박이 매우 큰 상태여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중국의 이 단기적인 달러 유동성이 필수적이다가 이제 핵심적인 것이죠. 그리고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여러 중국에서 추출되는 통계 자료의 정확성, 신뢰도 문제 역시 우리의 올바른 판단을 흐트리게 하는 것들입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위안화 가치 하락, 장기적인 미중 무역 전쟁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움직임이 있죠. 이런 요인들로 인한 중국 시장에서 해외 자본의 탈출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급격한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해외 송금을 철저히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위안화가 계속 약세가 되면 해외 자본뿐만 아니라 중국 자국 국민이나 중국 기업 입장에서도 가치가 떨어지는 자국의 화폐 위안화 대신 환전을 해서 달러를 갖고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한번 자금 이탈이 본격화되면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을 중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조치를 넘어서 중국 정부는 달러 지키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일본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중국 외환관리국은 최근 중국의 각 은행에 해외 송금과 외화 매입 상황을 자세히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해외 출장을 위해 달러를 환전할 때 요구하는 서류의 개수도 큰 폭으로 늘렸으며 해외 부동산 매입을 위한 이 달러 환전은 아예 불가능한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부동산 기업에는 차환 목적 이외에 외화 채권 발행을 금지하는 조치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알려졌고요. 또한 민간 차원에서 1인당 환전 한도도 기존에는 연간 5만 달러였는데 요즘은 그 기준을 낮춰서 2만 달러 선으로 철저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내년 트럼프 재선까지 어느 정도 버티기 전략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아예 요즘에는 미국이 관세를 올리든 관세 매긴 품목을 넓히든 오케이, 그러면 너네가 추가 관세 때리면 우리도 바로 보복 관세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겁박을 하고 있죠. 물론 블러핑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미국 현지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좋지 않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내년 재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될지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관세를 올리면 이 관세 상승분의 대부분의 소비재가 포함이 되어 있는 만큼 미국 내에서 이 수입품의 물가 상승 압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고 사실 트럼프는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하죠. 중국의 조치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게 되면 미 연준은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릴 만한 명분이 약해지게 됩니다. 즉 트럼프의 의지에 반하게 되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미국 내에서도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자국 국민들이 당연히 반기지 않겠죠. 내년 재선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트럼프가 중국을 때리면 때릴수록 세계 경제 침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슬금슬금 미국의 증시가 빠지고 있죠. 미국 다우지수가 하룻밤 사이에 3%포인트 이상 빠지기도 하고 변동성이 아주 커진 상태입니다. 트럼프가 최고의 업적으로 강조하는 미국의 경기 호황, 증시 부양, 이 업적에서 흠집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중국을 극단적으로 몰아붙이기 어렵다는 것을 중국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장기적인 관점 하에서는 이 패권에 도전을 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지만 단기적으로 돌아가는 판이 그렇다는 것이죠.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트럼프가 이 자국 내에서 지지율이 확 빠지거나 다시 한번 네거티브한 이슈가 터졌을 경우에는 판을 흔들기 위해 다시 한번 중국을 핀치로 몰아놓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변수는 잔존하다고 볼 수가 있고 결국 중국의 행보를 보면 사실상 트럼프의 낙선을 바라고 있고 어느 정도의 베팅을 하고 있고 지금 위안화 약세를 어느 선에서 용인을 하고 해외로의 자본 이탈을 완전히 규제를 하는 것은 버티기 조치에 들어간 것입니다. 미국 정권이 바뀌었을 때 새롭게 미국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조금씩 조급함이 묻어나고 있죠. 중국은 내년에 내가 당선이 되면 엄청나게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중국이 내년 선거 전까지 의도적으로 버티기 국면에 들어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칩니다. 볼 1위를 위한 공격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삼성전자는
일본 2위 통신사인 KDDI와 20억 달러, 하나로 2조 4천억 원 규모의 5G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전체 장비 공급 규모는 5년간 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일 IT 업계 등에 따르면 SKT도 최근 일본 통신사 라쿠텐의 5G 네트워크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이동통신사가 해외 이동통신사와 최초로 5G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KDDI와 라쿠텐이 5G 구축에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의 기술과 장비를 사용하면 다른 관련 장비도 기술 적합성이 좋은 한국 업체의 제품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세계 5G 네트워크 시장에서 중국의 화웨이가 압도적인 1위입니다. 화웨이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은 30%에 육박하며 5%밖에 되지 않는 삼성과의 격차는 엄청납니다. 이미 화웨이는 전세계 50여 곳과 5G 상용 계약을 체결했으며 특허 출원수로만 보면 노키아, 에릭슨 등을 제치고 1위에 등극해 있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미국은 우방국의 화웨이의 5G 통신 장비를 도입하지 말 것을 요청했고, 미국에 이어 호주, 일본, 대만 등이 화웨이 제재 동참을 선언하며 화웨이 장비 사용을 거부했습니다. 현재 화웨이 점유율은 떨어지고 있고, 제재가 계속된다면 5G 네트워크 시장 점유율 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자국 내 기업에는 거래 금수 조치를 내리자 소프트뱅크 등 일본의 일부 통신업체는 5G 서비스에 중국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5G 네트워크를 가장 빨리 상용화한 한국 기업에 눈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전세계 5G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최대 수혜자로 급부상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통신 시장인 미국 버라이즌, AT&T, 스프린트 등 주요 이동통신업체들이 삼성전자를 5G 공급 업체로 선정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600조 원에 달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 중인데 핵심 인프라가 5G 네트워크를 삼성전자와 논의 중입니다. 그동안 화웨이의 잘못된 행태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들은 비로소 정의가 구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네트워크 장비 중견기업인 KMW의 김도경 회장은 화웨이로 인해 국내 유선 장비업계 생태계는 무너졌다며 화웨이의 기술 빼돌림 때문에 회사가 문을 닫을 뻔했다고 토로했습니다. 화웨이가 거대 시장을 빌미로 접근해 기술을 빼낸 다음 이를 활용해 중국 내 자회사들을 만들어서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형태의 기술 탈취를 당한 적이 있는데 2G 때 당하고 나서 3G 때는 안 하겠지 하고 거래했다가 또다시 뒤통수를 맞았다.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하다가 토사구팽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8월 화웨이가 수년 동안 여러 사람 및 기업들로부터 지식재산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화웨이는 포르투갈의 멀티미디어 업체로부터 스마트폰 카메라 기술을 훔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화웨이는 불법적으로 경쟁업체의 직원들을 매수하려 한 사실도 적발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화웨이가 과거에도 이 같은 방법으로 경쟁 기업들의 인력이나 기술을 불법적으로 빼온다고 지적했습니다. 화웨이 최고 경영자 런정페이는 지난 6월 사내 간부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천재 청년들을 모집하라, 이들 천재들을 미꾸라지처럼 화웨이 조직에 침투시켜 조직을 활성화시켜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웨이는 IT 분야 박사학위를 가진 신입사원들에게 중국의 IT 기업 임원과 동등한 수준인 최대 200만 위엔의 연봉을 제시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삼성이나 애플 등 세계 최고의 IT 기업들도 생각지 못하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화웨이가 빠른 속도로 세계 최고 통신기업이 된 데는 피땀 어린 투자나 연구보다는 불공정한 방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화웨이의 질주는 미국의 제재와 우방국들의 동참으로 인해 멈춰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공정한 경쟁 체제에서 엄청난 투자와 연구 혁신으로 5G 개발에 나서며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삼성이 곧 선두 자리를 가지고 올 전망입니다. 이상 진심TV였습니다.